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트랙 사태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말 찌질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면 되는 것을 권은희 개정안이라는 것을 또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정말이지 국민에게 사죄하고 입장을 바꾸면 될 것을 끝내 저런 식으로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른미래당이 이 패스트트랙 혼돈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원망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애초에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이런 패스트트랙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그가 나서서 정말이지 서울에 들어와서 아니면 독일 현지에서라도 온몸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바른미래당 내에 안철수 국민의당 계열 이 의원들에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호소를 한다면 지금 현재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파견되어 있는 4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전부 안철수 계열, 국민의당 계열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바른미래당 내에 핵심 의원과 이 문제 사태 해결의 방법은 없겠느냐.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나눌 때 그와 공감한 내용입니다. 역시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고 손학규와 김관영이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4명의 의원 중에서 일부라도 바꿔서 커다란 정치적인 새로운 타격을 이 사태에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들이 바뀔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을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들어줄 수 있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나서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제적인 사보임이라든가 국회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새정치, 개혁정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임 룰의 변경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라는 명분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천명하게 된다면 정개특위에 나가 있는 김동철, 김성식, 사개특위의 임재훈, 최이배 이런 의원들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수수방관하고 방치하고 비겁한 침묵 속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에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 사죄의 기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패스트 트랙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다.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극적인 변화의 모멘텀을 만듦으로써 그가 지금까지 한국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8년 동안 저지른 각종 잘못과 실수와 시행착오와 오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고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실로 역사적으로 매우 무거운 그리고 깊은 그리고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미칠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현재 자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모양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것에 일조하고 부역한 사람은, 이것은 죄업이지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안철수의 죄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이념에 대한 무지.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 안철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뛰어들자마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정도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사람은 적어도 처음에 일개 지방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야망을 품은 사람은 적어도 한국 사회의 이념의 문제에 관해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세계의 어떤 나라와 달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는 이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념은 국가의 인생관이다.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념2, 공동체의 운영 방식, 무슨 동성애, 낙태, 범죄, 세금, 복지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 정당성, 공동체의 정체성, 이것을 다루는 이념1,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철저한 소신과 종교 같은 신념, 그리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많은 지식과 경험, 지적인 경험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이념의 전선에서 무장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의 대열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안철수가 이념에 대해서 뭘 많이 알겠습니까? 의대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너무나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의학 공부에 몰두를 해야만 의사도 되고 의학 박사도 되고, 안철수는 의학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의학 공부와 자연과학 공부 이런 데에 투입을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공학 석사, 그리고 와튼 스쿨 경영학 이 석사, 그가 주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투입한 분야는 이념이라든가 사회과학, 정치, 이런 역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학, 공학, 경영학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라고 하는 컴퓨터 백신 회사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가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무장하지 않은 채 뛰어들어서 무슨 새정치다, 무슨 개혁정치다, 그러면서 온갖 현대사에 대해서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상한 얘기를 꺼내고 동화 같은 해법을 내놓고 제대로 깊이도 없으면서 그런 책을 내놓고 그저 안철수의 청춘 콘서트 이런 이 겉모습, 피상적인 것, 감성파리에 혹한 20대, 30대 젊은이들, 깊이가 없고 어떤 이념 문제에 관한 천착이 없는 그런 표에 기대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함으로써 서울시가 지금 완전히 좌파의 속을 교통방송 김어준이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좌파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2012년에는 문재인 좌파 후보를 지원을 해서 공동유세를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였죠.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별로 이렇게 현실 문제에 대해서 깊이가 없는 그런 안철수파 젊은 세대들이 문재인 좌파 세력에게 넘어가는 실수를 저질렀죠. 2017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출마를 해서 21%를 차지해서 우파 분열. 왜냐? 자신이 국민의당을 만들 때 자신은 경제는 진보요 안보는 보수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중도 우파, 중도 보수, 개혁 보수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2017년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이 출마의 꿈을 접고
만약에 이 우파 세력을 지원을 했더라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의 승부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안철수는 끊임없이 우파를 부녀질기고 중도 보수, 개혁 보수가 아니라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 어찌 보자면 위장 좌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자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되고자 뛰어들었던 사람이 문재인 좌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데, 나라를 부수고 있는데, 머리, 팔, 다리 5개 분야에서 완전히 이 나라를 후퇴시키고 엄청난 혼란과 추락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이를 방치하고 자기 혼자 독일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방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다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에 의한 어떤 다당제 활성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많은 안철수 국민의당 계열의 의원들이 패스트 트랙을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당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철수는 독일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당제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 무리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 선거제 룰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 강제 사보임도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다당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패스트 트랙이 바뀔 수가 있다. 안철수는 독일에서 독일산 소시지와 독일산 수제 생맥주를 즐기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 나라는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